반갑습니다.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2회, 33회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들 중에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로만 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화이팅!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두 번째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노인성 질병이신 분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입원 중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면서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땡. 보기 2번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땡. 보기 4번과 5번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땡.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예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돈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까다롭게 이 판정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2번 서비스 제공은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그 사업자,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그런 사업자가 서비스를 우리 어르신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3번 비용 청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 사업자가 주야간 보호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내놔라. 우리 어르신 돌봤으니까 돈 내놔라 하겠죠. 4번 신청 및 계약은 우리 가입자이신 어르신이 할 거고요. 5번 설립 신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업자가 설립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구체 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입니다. 보기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집으로 방문해 오는 거죠. 주간보호센터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많이 가시잖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 관리 4. 기본동작훈련 5. 일상생활 동작훈련
정답은 2번 이동도움입니다. 그 외에도 신체활동 지원에는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거, 이동도움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거니까 신체활동 지원이고요. 외출시 동행은 은행 일 보러 가는 거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개인활동 지원이죠. 이거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이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손목을 털어준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요? 네, 수근관 증후군 일대에 손목을 털어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이번 문제는 손목이 삐었을 때니까 수근관 증후군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 옴 2. 두드러기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번 옴입니다. 옴은 감염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거 가족이 모두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옴 치료는 올 치료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석거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혈액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설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식물 섭취량은 줄여야 되겠지만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마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 타액 분비 증가 2. 위액의 산도 증가 3. 지방의 흡수력 증가 4.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정답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이 약물 성분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했고요.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이다라고 했죠.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최대 심박 출량 감소입니다. 그리고 심박동수도 감소하고요. 보기 2번 심장 근육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참고로요. 제가 청각도 이야기했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내가 말귀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엄마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했다고 했죠. 예, 고막도 두꺼워지고요. 심장 근육도 두꺼워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 통증이 약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입니다. 보기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흔히 나타납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단백뇨가 있다. 2. 배뇨 후 시원하다. 3.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정답은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겠죠. 잔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뇨, 소변을 자주 이렇게 마렵고요. 그리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긴박뇨라고 하지요. 그리고 야뇨, 밤에도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게 됩니다. 요도가 또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치료는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해야 되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입니다.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2. 신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와 균형상실, 잘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두 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은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입니다. 보기 1번에 미뢰, 보기 2번에 혀의 요두 돌기 이런 모르는 단어들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치더라도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찬찬히 잘 읽어보면 거기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 능력도 좀 키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기 5번을 보면은요. 자, 앞에 구강 점막이 나옵니다. 이거 모른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뒤에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고 되어져 있죠. 노화가 되어지면 어떤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미래나 혀의 유두돌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팁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 상처치유 지연입니다. 보기 1번, 2번 아닌 거 아실 거고요. 당뇨병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 단요 다식 체중 감소가 있지요. 보기 5번 질 분비물은 증가합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결핵, 3. 신부전, 4. 고지혈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요. 3번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은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어져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현기증이 있습니다. 자, 암기법 나갑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는요. 너무 떨려서 심장이 쭈그러드는 것 같고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와, 호흡곤란도 오는 것 같고요. 머리 어지럽고 현기증이 납니다.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전신마비, 2. 언어장애, 3. 좌측 편마비, 4. 양측 안구 통증,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2번 언어장애입니다. 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가 와요. 그래서 언어장애가 같이 오게 되어집니다. 뇌관이 손상되어지면 전신마비입니다.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정답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은 장소나 시간 같은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진압력 나오면 시간, 장소, 날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법,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입니다. 녹내장, 백내장 문제 나오면 노가 백수였지요. 이게 무슨 말이요 하시는 분들은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 영상, 기똥찬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교재상 요점 정리 영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올린 거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자, 노갑 백수, 녹내장 하면 안압이죠. 안압이 상승하는 그런 습관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은근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체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운동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몸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칼슘제 우유, 2. 고혈압약 인삼, 3. 이뇨제 알로에, 4. 철분제 오렌지 주스, 5.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정답은 4번 철분제 오렌지 주스입니다. 철분제는 비타민C가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방광염, 2. 고혈압, 3. 당뇨병, 4. 신부전, 5. 기관지염. 정답은 4번 신부전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식도 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 라고 안기법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0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 대상포진은 60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입니다. 보기 1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건강 상태에 따라서 1, 2회 접종하고요. 보기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파디파디 쉬운 암기법 영상에 있었죠. 보기 4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입니다.
기록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죠. 물을 많이, 여러 사람 이런 개념은 모호합니다. 물을 몇 미리 마셨다, 몇 명이 방문했다 명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요.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는요. 사례회의하고 원래회의가 있어요. 사례회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회의고요. 원래회의는 회사나 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원래 회의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원래 회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록 대상자 욕구 사정 3.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입니다. 5번 우리 대상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기록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시간과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보기 1번 상태 기록지예요. 우리 대상자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기록하는 거겠고요. 2번 사례회의록은 사례회의에 참석했던 그 회의록이다. 3번 인수인계서니까 인수인계하는 내용일 거고요. 4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내가 어떤 급여를 제공할 건지 그 계획이 담겨 있는 서비스의 내용, 횟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네, 정답은 5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입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요. 2번 작성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보기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건 내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무의미한 그런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사전에 내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나 또 뭐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4번 17세가 아니라 19세죠. 그리고 하나 알아둘 거 유의미한 의료 행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기암 환자 이럴 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물 공급 이런 것은 또 마땅히 시행이 되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1번 산소 공급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치료를 안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내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연명 치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산소 공급, 물 공급, 영양제 공급, 이건 너무도 기본이잖아요. 밥 굶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체온 상승 2. 변실금 증가 3. 소변량 증가 4. 근긴장도 증가 5. 피부 발적 증가
정답은 2번 변실금 증가입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소변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정답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팔꿈치는 의자의 팔 받침대가 아니라 식탁에 올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살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입니다. 보기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하면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간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체온 정도의 온도로 준비해야 되겠고요. 보기 2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보기 3번과 5번 비위간이 빠지거나 구토 증상을 보이면 비위간을 잠그고 시설장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입니다.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막히거나 그래서 청색증, 얼굴이 파랗게 질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사례나 구토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입니다. 보기 5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음식을 먹여야 되겠죠. 편마비 대상자니까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정답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보기 2번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놔야 되겠고요. 보기 3번 중요합니다.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기 4번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하루에 한 번 하면 안 되겠죠. 배설하는 건데 그래서 매번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정답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입니다. 보기 4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놓는다. 2.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 눈에는 수건으로 올려놓으면 되지만 귀는 귀막이 솜으로 막습니다. 보기 4번 방수포를 까는 이유가 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까지 하지 말고 좀 더 써야죠. 어깨 밑에까지 깝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마른 거즈를 사용하여 닦는다. 3.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에 물기를 남겨준다. 정답은 3번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입니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 노래 아시죠? 대부분 법칙들이요. 위에 먼저 하고 아래쪽을 합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 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러보낸 후 닦는다. 4.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 회음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정답은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러보낸 후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목욕 담요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야 되겠고요. 보기 2번 방수포를 깔고 변기를 넣어야 되겠죠. 보기 4번 분비물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보기 5번 세척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는다. 3. 산풀을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정답은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입니다. 보기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 하고요. 욕조에서 나온 후에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야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입니다. 표준교재 학원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껌이죠. 임마 했습니다. 이럴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머리나 수액은 중간에 쏙 들어간다 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밑입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시 신체 안정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입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일 때는 지그재그로 가고요.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갑니다.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정답은요.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크랭크 손잡이를 돌리려면 주변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침대 문제, 크랭크 손잡이 나오면은요. 거의 90% 정답이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를 보행보조차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보조차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보행보조차를 먼저 앞으로 한 걸음 옮기게 한다. 5. 보행보조차는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번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 보행보조차를 먼저 앞으로 한 걸음 옮기게 한다입니다. 보행보조차 사용법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요. 자, 먼저 보행보조차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 다음 보행보조차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요.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나간 지점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가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강한 발이 앞에 간 것만큼 옮기는 겁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여기서 외쳐야 하는 거 바로 내치마죠.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입니다. 자, 내려갈 때는 마비된 쪽이에요. 올라갈 때는 반대겠죠. 이 정도는 뭐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반대겠으니까 건강한 쪽이다. 그래서 정답은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매트리스 위에 찜질개를 깔아준다. 2.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입니다. 요통 예방송 한번 부르고 갈까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 누룽지 2. 조개젓 3. 강된장 4. 감자 5. 마른 오징어
정답은 4번 감자입니다. 보기 3번 강된장. 된장이 몸에 좋은 것 같지만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가벼운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숟가락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에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에 가서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 보기에 물어본다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입니다. 해질녘 치매 대상자 이것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것은 해질녘만 되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돕는 방법은 조명을 이때는 오히려 밝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을 주어서 안정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는 행동은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옷이 불편해요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사과하게 한다. 2.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욕을 하고 난폭한 반응을 보일 때에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 거 좋지요. 보기 5번 고개를 끄덕이는 거 좋지요. 그러나 1번과 5번의 함정은요. 대화하는 내내 웃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계속 이렇게 웃거나 고개를 계속 끄덕이거나 이러면은요. 성의 없이 영혼 없이 하는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2번 아닌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보기 4번도요. 자, 한 곳을 고정하는 거,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나만 바라봐. 이런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 시각장애 2. 언어장애
3. 노인성 난청. 4. 진압력 장애. 5.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시각장애는 보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언어장애는 말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인성 난청은 듣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데에 의사소통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겠죠.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옆으로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하임리히법이 정답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 심장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순서로 사용한다. 5. 심장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정답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에는 오롯이 대상자의 정보만 가지고 분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을 대고 있으면 내 심장 리듬도 섞여서 분석이 되어지겠죠. 오류가 날 수가 있겠죠.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보기 4번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내용 아시죠? 쉬운 암기법 영상 나와 있습니다. 또는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보기 5번 심장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됩니다. 요양보호 공부 힘드시지요? 효과적인 공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데요. 표준교재 상하권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쉽게 암기하는 법 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까지 1, 2, 3번으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영상 입맛대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보셔도 되겠고요. 나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